깡통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금액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주택의 시가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져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된 주택을 말해요. 깡통주택의 발생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 하락. 경제 침체나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과거에 비해 주택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구매한 집이 갑자기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대출.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이 높았던 경우 집값 하락 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할 때 80에서 90%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대출 잔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 인상.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리면 깡통주택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의 특징. 대출금 상환 불가능. 주택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주택을 팔고 얻은 금액이 대출 잔액을 다 갚기에는 부족한 경우.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태. 주택을 팔거나 처분해도 남는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담보 가치가 없는 주택. 주택의 시가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상 담보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만약 대출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집을 경매나 압류로 처분하려 할 수 있지만 집이 팔리지 않거나 팔려도 대출금 상환에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깡통주택의 예시. 집값 하락으로 1억 원에 구입한 집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 7천만 원으로 떨어졌고 9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깡통주택이 됩니다. 과도한 대출. 만약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면 집값 하락 시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이 문제인 이유. 금융 리스크.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경매 압류 시 손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려 하지만 이때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팔려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대출자 및 사회적 부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집을 처분할 수 없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부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깡통주택을 예방하려면 보수적인 대출 비율 LTV. 대출을 받을 때 집값 상승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장 흐름을 잘 분석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리 변화에 대비.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금리 변화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깡통주택 문제가 커지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출자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